2nx, sin 2nx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 2파이가 들어가면 요놈이 파이가 돼가지고 여기에 2파이 들어가면 그쵸 사인이 2n 그쵸 4n파이가 되면 요놈이 0이 되죠. 그리고 0이 들어가면 0 되고 요놈도 0이니까 나머지는 0이니까 빼줄 필요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요놈의 그쵸 fn의 놈의 제곱이 파이니까 fn의 놈은 뭐가 된다? 그렇죠. 루트 파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함수 간의 내적이라는 것은 두 함수 간의 내적이라는 것은 두 함수를 정의되어 있는 구간 안에서 두 함수를 곱해서 적분한 것을 우리가 함수의 내적으로 정의되었다. 이런 얘기고. 자, 요 정의니까 이건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어떤 함수의 놈의 제곱이라는 하는 것은 같은 함수의 내적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함수의 f1x 여기 같으면 제곱을 뭐하면 된다? 적분해주면 f1이라고 하는 요 함수의 크기의 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요 제곱을 떼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f1의 놈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직교함수라는 것은 두 함수의 내적을 정의대로 적어서 계산했을 때 그 결과가 뭐가 되는 거, 그렇죠? 두 함수의 내적이 0이 될 때에 두 함수는 서로 직교한다라고 하는데 요 직교에는 우리가 기하학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많은 우리 눈에 직관적으로 봤을 때 수직인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직교집합도 정규직교집합이 나오죠. 자, 요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직교집합, 정규직교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정규란 말은 단위 직교집합이라고 단위란 말하고 같은 말이기 때문에 요 직교집합에 대해서 정규직교집합이라는 것은 요놈은 이 집합의 원소의 크기가 그쵸 이 놈의 값들이 일정하지 않지만은 요 정규집합에서는 이 놈이 몽땅 다 1로 되어 있는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정규집합, 직교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원소들은 그 크기가 얼마인 1인 놈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그 놈을 우리는 뭐란다? 정규직교집합이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직교집합이 이제 뭔지 알면 되겠죠. 자, 직교집합의 정의를 한번 봅시다. 자, 0이 아닌 함수들의 무한집합. 자, 파이0, 파이1, 파이2부터 자, 이렇게 한없이 나가는 요런 무한집합이 있는데 이 무한집합이 요와 같은 식을 만족하면 이 집합을 구간 AB에서 또는 AB의 뭐라 한다? 직교집합이라고 정의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요 내용이 뭔지 보니까 자, 파이m과 파이n이란 요 두 함수의 내적을 냈더니 그 내적이 뭐가 됐다? 0이 됐다. 즉, 요 두 함수가 직교한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는 내용을 보니까 m과 n이 서로 다르다 그랬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여기에 있는 서로 다른 함수끼리 결합을 시켜야 될 때 모든 결합을 얘기하는 거죠. m과 n이 서로 다르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함수들은 서로 간에 그 내적이 몽땅 다 뭐가 된다? 0이다. 그러니까 직교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주어지는 구성되어 있는 집합의 원소들이 서로 간에 몽땅 다 무엇을 이루고 있다? 그렇죠? 그 내적이 제로를 만들고 있다. 즉 서로 간에 직교함수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 그런 집합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한다? 직교집합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요 무한집합을 표시하는 방법이 이렇게 적어도 되고 여러분 교재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도 된답니다. 파이엔 해놓고 n 이퀄 0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이렇게 표시해도 요 말이나 요 표현이나 같은 표현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정규직교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놈이 1이라는 것은 그쵸 fm 파이의 요 절대값에 해당되는 요놈이 뭐가 된다? 그쵸? 요놈이 1이다 이런 얘기죠. 1. 그쵸? 모든 요 크기들이 1이 될 때 그때는 뭐가 된다? 정규직교집합이다. 그러니까 직교집합이면서 그 크기가 몽땅 다 1인 원소로 구성되어 있을 때 우리는 뭐란다? 정규직교집합이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놈도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자, 예제 3번 문제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자, 거기 집합이 하나 주어졌는데, 자, 1하고, 자, 코사인 x. 자, 그리고 코사인 2x. 자, 코사인 nx. 자, 계속 나가는 이와 같은 집합이 있는데, 자, 여기에 구간이 0에서 2파이까지라고 이 정의를 그렇죠. 구간을 정해줬답니다. 자, 요 구간에서 요 놈이 직교 집합임을 보이고 정규 직교 집합을 구하라 그랬답니다. 자, 요 놈이 자, 요렇게 생긴 부분 요 놈이 뭐다? 먼저 직교 집합인가? 직교 집합임을 보이라 그랬답니다. 직교 집합임을 뭐하자? 보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직교 집합임을 보이는 방법은 자, 요놈들이 서로 간의 모든 내적이 뭐가 된다는 것을, 그렇죠? 제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했나? 보여야 된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놈을 작정상, 그렇죠? 파이 제로 x라고 보고, 요놈을 파이 1x, 자, 코사인 2x를 파이 2x, 코사인 nx를 우리는 파이 nx라고 이렇게 우리가 둘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렇게 각각 파이에 관한 함수로 요렇게 요 함수를 파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n이 0이 아닐 때라고 해봅시다. 자, n이 0이 아닐 때에 자, 요 파이 제로라는 놈요 1이죠. 요 놈하고 자, 요 놈하고 다른 모든 놈, 즉 파이 n, 그쵸? 자, 파이 제로와 파이 n의 내적이라는 것은 요 1이라는 놈하고 다른 나머지 모든 놈 간의 내적을 대표하는 거죠. 요 내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자, 0에서 범위가 2파이까지. 요 놈이 1이고 요 놈이 코사인 nx니까 1 곱하기 코사인 nx라고 해봅시다. 자, 요 놈을 우리가 적분해 보면 n분의 1에다가 사인 nx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2파이가 들어가면 사인 2n파이는 제로가 되죠. 0이 들어가도 제로니까 결국 요놈이 일단 제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직교 집합임을 보이려면 이 벡터, 그쵸? 이 함수들 간의 모든 내적이 서로 뭐가 항상 그 내적이 0임을 보여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요 f0, 파이 제로에 해당되는 요 1이라는 놈하고 다른 모든 놈하고 뭐다? 그 내적이 0이라는 사실을 보였답니다. 우리가 파이 n이라는 놈하고 파이 제로하고 내적을 계산했기 때문에 n이 1일 때는 파이 1, n이 2일 때는 파이 2, n이 3일 때는 파이 3. 그러니까 파이 제로와 다른 모든 놈하고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내적은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적는답니다. m하고 n이 서로 다른 값을 가질 때에 m하고 n이 서로 다른 값을 가질 때에 자, 파이 n, 자, 그쵸? 자, 파이 m, 파이 n 요 놈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요놈의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0에서 자, 2파이까지 코사인 mx를 가리키는 거죠. 자, 요놈은 코사인 nx를 가리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린 요놈을 이제 적분해야 되는데, 자, 요놈을 여기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고등과정에서 공부한 코사인끼리 곱해진 놈을 우리가 변형하는 미분 공식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공식을 모르고서 또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기초가 약한 학생들 위해 선생님이 잠깐 적어보면 우리가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라고 했을 때에 요 놈은 우리가 2분의 1에 코사인 덧셈 영리 두 개를 어떻게 한 거다? 두 개를 더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알파,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는 2분의 1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파에 해당되는 값이 mx고 베타에 해당되는 것이 nx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놈을 그대로 적어보면 2분의 1에다가 코사인 mx 플러스 nx는 m 플러스 n이라고 해주고 x라고 적어주면 되고, 자, 이제는 두 개를 빼면 코사인 m-n 해주고 x를 묶어내면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